속보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1월 2일 목요일에 2025년 첫 정책자금 대리대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자금이 풀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월 2일 당장 내일 모레 예고한 대로 이제 정책 자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여러분께 정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1월 2일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또 1월 1일 휴일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죠. 정부가 이제 갖고 나왔던 게 바로 정책금융과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금융 지원. 요거는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부 지원이고 요거는 은행이고. 그럼 오늘 공문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대리대출 1월 2일 뜬다 공문이 오늘 나왔거든요. 그럼 공문이 그게 뭘까요? 바로 여기 정책금융 요 부분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지원 사업은 따로 나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지원 사업은 따로 나오고요. 정책금융 오늘 공문 나왔던 거 요거예요. 요거 정책금융 그 첫 대리대출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문 보겠습니다. 방금 공문에 올라왔고요.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그래서 신청 안내 자료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2일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핵심만 아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어떤 자금이 있는지. 자, 일반 경영 안정자금, 특별 경영 안전자금, 특별 경영 안전자금에서 긴급 경영 안전자금, 장애인 기업, 청년 고용, 그 다음에 성장 기반 자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일반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이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청년 고용, 요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빨리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긴급 경영 안정자금 이거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공문 읽어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요. 사실 재해는 안 되고 어차피 재해가 있어야 되니까 일시적 경영 애로에서 정부가 대상자를 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문을 지금 저랑 같이 볼 텐데 저도 이제 공문을 봤더니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일시적 경영 애로. 그래서 일단 지금 목록화돼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1월 2일에 뭐가 뜬다? 일반 경영, 특별 경영, 그 다음에 성장 기반인데 일반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일반 경영이랑 청년 고용 요쪽이 아마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성장 기반 자금, 소공인 특화 자금은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안 돼요 잘. 그래서 그럼 이제는 대략적으로 이제는 목록을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상세 내용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일반 경영 자금 가보겠습니다. 이게 업력 무관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리대출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최대 7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일단 대리대출이다 보니까 아마 한도가 꽉 차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이제 보증한도가 꽉 차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와봤자 보증한도가 차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보증한도 늘려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떴어요. 그건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게 일반 경영이고 최대 7천만 원이고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자금 금리를 알아볼게요. 자, 앞에 보면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입니다. 아직 내년도 1분기가 안 나왔네요. 좀 미리미리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일단 4분기 기준으로는 일반 자금이 3.12입니다. 기준금리가. 그럼 여기서 0.6%포인트도 가산되거든요. 금리가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금리가 이제 아직은 안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하락 추세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일단 4분기 기준으로는 3.12 이거보다 높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같거나 아니면 조금 낮거나 그럴 것 같은데 3.12에서 한 0.6%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3%대, 연 3.72 이렇게 되네요. 요건 4분기 기준입니다. 요거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아직은 1분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내년 1분기 거. 그래서 이제 3%대 금리대고요. 그렇게 해서 융자 조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한 게 뭐냐면 성실상환 하신 분들은 우대금리를 준다. 원래는 요거 세 가지였거든요.
세 가지였는데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이번 연도부터.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제는 우대금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대출기간 5년에 거치기간 2년이고요. 그래서 이게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일반 자금은. 예. 그래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많이 신청하는 건데 단점은 뭐다? 한도가 꽉 차신 분들은 어차피 해봤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긴급경영안정자금. 정부가 뭐 엄청나게 홍보했던 이 긴급경영 내년에 많이 바뀐다 이런 거였는데 재소상공인은 어차피 이거는 태풍 폭설이 있어야지만 갖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정부가 강조했던 게 이거죠. 일시적 경영애로. 자, 일시적 경영애로인데 이번에 바뀐 게 있죠. 원래가 이 일시적 경영애로도 힘들었던 게 뭐 지역 또는 감염병으로 영업 피해가 있어야지만 받는 게 일시적 경영애로였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뭐가 들어왔죠? 요게 들어온 거죠. 요게 불공정 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 요게 이제는 명확하게 나왔네요. 이게 불공정 거래 피해 관련 예전 공문에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불공정 거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가 불공정 거래냐 여기 나와 있네요. 공정거래 조정, 분쟁 조정 관련 소송이 있어야지만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분쟁 조정이라든지 관련 소송이 있어야지만 이거는 그럼 안 되잖아요. 일반 소상공인 분들은 힘들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보면은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 부도, 그죠? 요거 있었죠. 요게 공문에 정부가 이제 홍보했을 때 폐업 부도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도 일반 여기서 이제 경영 애로로 넣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까다로워요. 상세가 나왔잖아요. 지금 오늘 상세가 나왔는데 6개월 이내의 주요 거래처고요.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 부도해야 되고요. 그거마저도 매출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상 매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거래처. 그러니까 주거래처죠. 여러분이 거래하는 데에서 주거래처가 그러니까 30% 여러분의 매출액의 30%를 담당하는 업체가 망해야 돼. 그래야지만 인정을 받는 거야. 너무 까다롭네요. 너무 까다롭네. 오늘 나온 게 상세 공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홍보를 막 했을 때 거래처가 폐업 부도가 됐다. 그러면은 일시적 경영 애로로 들어올 수 있다. 요렇게까지만 설명했거든요. 요렇게까지만. 그러니까 그 정부의 이제는 홍보대로 봤었으면 정말 내가 거래 업체가 폐업했다 그러면 될 것 같았는데 상세 공문 보니까 매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래 업체가 폐업해야지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해당하신 분도 있겠지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는 추가가 된 거예요. 올해.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원래 있던 내용은 감염병 확산 때문에 피해받았다. 중소기업 특별지역, 상권 활성화구역, 산업위기 대응,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게 아쉽습니다. 솔직히 저 이거 기대 많이 했거든요. 일시적 경영 애로에 그러면은 주요 거래처가 폐업 부도 요거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인정받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할지 말지가 판단이 되니까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아무튼간에 이러한 그 8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직접 매출이 10% 이상 감소되면은 이제는 지원할 수 있다. 자금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또 있었어요. 정부가 이게 너무 아쉬워요. 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이번 연도에 홍보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주요 재료비 단가가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나의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경영 애로가 있다. 그러면은 경영 애로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예전 공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고 나서 기대를 좀 했었죠. 그렇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재료비 단가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려우니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매출 감소 확인 예외. 매출 감소 확인 예외로 들어갔어요.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오해 말아야 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러면 재료비 단가 15% 이상 상승했으니까 나는 일시적 경영 애로에 넣을 수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되는데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돼야 돼. 일단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8가지에 해당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매출이 감소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매출 감소 예외에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이 8가지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8가지 안에는. 근데 이 8가지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지원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할 거면은 뭐하러 뭐 제로비 단가 얘기하면서 했을까요? 솔직히 저 이거 되게 기대 많이 했거든요. 제로비 단가 하락하신 소상공인도 일시적 경영애로에 뭐 는다 뭐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예전 공문 제가 다 보여드렸죠. 그럼 매출 감소 예외 쪽으로 이게 들어가 버리면 아쉽습니다. 예. 여러분 공문 한번 쭉 보세요. 예. 그리고 경영애로는 일단 최고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출 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금리 뭐 인하 조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은 아시죠?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 있는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분들이 하는 거고요. 조건은 참 좋아요. 금리가 이거는 고정금리다 보니까 1억 원에다가 2%다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이신 분들은 그 소상공인이신 분들 요거 자금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인기가 많은 게 또 청년 고용 연계 자금입니다. 이것도 빨리 소진되거든요. 이거는 의외로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이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3가 중에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 근로자 가운데 50% 이상 청년 근로자 만 39세 이하입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인 소상공인. 그래서 3번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예. 요거는 사실 대표가 소상공인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 1명만 고용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 고용 연계 자금도 많이들 이제는 신청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 7천만 원까지 융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이렇게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가상금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성장 기반 자금이죠. 소공인 특화 자금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업 영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나는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돼 있다 하신 분들은 이거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일반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경쟁이 덜 치열해요. 네, 그래서 제조 코드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까지 물론 제조다 보니까 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요거 보시면 뭐야? 정부가 뭔가 이렇게 뭔가 정책 자금을 해서 크게 발표했는데 크게 와닿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공문과 비교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직대로 들어옵니다. 직대. 자, 그 궁금증을 풀어 드릴게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요거는 1월 26일에 발표했던 겁니다. 중기부가. 그래서 정책금융 신규 공급 어쩌고저쩌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뭐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뭐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 경영을 겪은 소상공인 확대하고 이런 이거 괜히 기대했어요. 저는 요거 보잖아요.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을 겪은 소상공인 확대하고. 그래서 저는 뭔가 실질적인 어떤 확대인 줄 알았더니만 조건이 그냥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공문에 이렇게 써져 있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영세한 창업기업 요게 저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거죠. 영세한 창업기업 그러니까 이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직접 대출로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대 나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많이 기대하시거든요. 7년 미만인 그 소상공인 분들이 그럼 이거 왜 없냐 그러실 텐데 요거는 이제 직접 대출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직대에 나와야 돼요. 직대가 뭐죠? 그렇죠. 6일에 나옵니다. 6일. 1월 6일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죠. 1월 6일에 발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일에 직대 발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요거죠. 소망 충전 프로젝트 요거 안 나왔어요. 요거 안 나왔습니다. 소망 충전 프로젝트 요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많이 기대하고 있죠. 금융지원 3종 세트 지원 후에 성실상환자 대상 대출 보증 추가하던지
보증 추가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자금 지원해 준다든지 성실상환자 대상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하는 거,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리대출 쪽에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남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거든요. 분명히 예전에 정문 공문 보면 정부 공문 뭔가 이렇게 지원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1월 2일에 나오는 대리대출에는 내용이 없네? 맞아요. 없는 게 맞습니다. 예, 직대 아니면은 요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직대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예전 공문과 제가 이게 비교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눈에 확 보이시죠,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대리대출과 직대는 언제 나오느냐? 대리대출은 1월 2일, 직대는 1월 6일입니다. 자, 앞에 보면은 대리대출이 1월 2일 이렇게 써져 있죠. 1월 2일, 그 다음에 집적대출은 1월 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대는 1월 6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1월 2일 예고한 대로 이제는 공문이 지금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 국가 애도 기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 채널이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정보를 드리는 채널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위로를 해드리는 또 채널이다 보니까 공문이 오늘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1월 2일이고 1월 2일이면 내일 모레잖아요.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께 좀 이거는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정보다 보니까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해서 이제는 조금 영상을 이제 찍었는데, 좀 예전 같았으면 좀 더 디테일하고 예전 같았으면 좀 더 이렇게 더 깊게, 그리고 좀 포인트를 찝어서 말씀드렸을 텐데, 이게 영상 찍기가 저도 사실 좀 기분이 사실 나지가 않아요. 예, 좀 많이 이게 좀 침체돼 있고 분위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오늘 좀 짧게 갔습니다. 이 내용은 더 방대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문은 여러분 그 정책자금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올라와 있습니다. 공문은 그 정책자금 사이트 다 아시죠? 네, 거기 가셔서 가보시면 공문 올라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보시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분위기상 말씀 못 들었던 부분은 여러분 공문 좀 읽어보면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1월 2일, 내일 모레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예요. 내일은 휴일이잖아요. 일요일이니까, 저기 빨간 날이니까 영상을 안 올릴 거거든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올렸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좋지 않아서 일단 내일은 안 올릴 테니까 여러분 꼭 1월 2일 날 경쟁이 되게 치열할 겁니다. 여러분 정책자금 사이트 지금 가보시면요 거기 써져 있어요. 한도 소진 시 바로 종료된다. 예, 써져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정책자금 사이트에 가보면 딱 써져 있어요. 예. 한도 초과 시 바로 정지, 그러니까 바로 소진되면 끝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1월 2일에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물론 지원 대상이 안 되신 분들은 남습니다. 지원 대상이 안 되신 쪽 있잖아요. 아까처럼 경영 긴급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차피 조건이 까다로워서 남아요. 거기는 남는데 뭐 일반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상 되게 빨리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 그 좀 양해 말씀 드릴 게 국가 애도 기간일 때에는 제가 좀 검정 넥타이를 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는 방송할 때, 오늘 방송도 저 계속 검정 넥타이 꼈고요. 그래서 국가 애도 기간 동안에는 검정 넥타이를 끼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 내용이 좀 제가 이렇게 깊게 못 들어가도 이해 부탁드린다라는 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당장 내일 모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찍긴 찍었는데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을.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사실. 예.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새해입니다. 참 새해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떤 인사를 해야 될지도 참
답답하네요. 저도 답답하고 그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좀 위로가 되고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생각하면은 더 마음이 무겁거든요.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사하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